자, 신기한 거 있습니다. 만성 콩팥을 20년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만성적으로 콩팥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소금 적게 먹었더니 어지럽고 소화불량, 다리 저림, 설사가 생기고 체중이 예, 줄어들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짜게 먹으면 괜찮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또 인공지능의 답변을 좀 들어봤어요. 만성 콩팥병 CKD 환자에게는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표준 권장 사항입니다.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권장한다. 또 뭐 여기도 보시면 신장학회, 국제신장재단 모두 콩팥병 환자는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키가 180에 몸무게 100kg입니다. 음식 먹는 양은요, 하루 3끼 막 이만큼씩 먹는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이 사람이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2000mg만 먹어야 될까요? 자, 사람의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하루에 물을 500ml만 먹는 사람도 있고 1리터 먹는 사람도 있고 2리터 먹는 사람도 있고 5리터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예요. 2000mg 먹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2000mg 이렇게 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장량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그냥 권장량일 뿐이지 내 몸에 맞춰 먹는 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일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기처럼 누구나 2000mg 이하로 다 지금 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이분 거의 못 먹게 하죠. 아예 못 먹게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자도 안 먹고 삽니다. 겨우겨우 살죠. 버티고. 근데 몸에 그 소금 안 먹은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미지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2000mg이 아니라 내 몸의 염분 농도가 맞게 먹는다. 뭐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게 0.9%잖아요. 저 만성 콩팥병 환자라도 병원에 가서 문제 생겨가지고 병원 가서 들어 누워 있으면 0.9% 소금물을 여기 찔러 넣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자, 투석을 하는 사람도 만성 콩팥 환자도 건강한 저도 신장의 소금의 농도는 0.9%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야 신장에 있는 각종 세포들도 신경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 나의 세포들이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세포들도 나트륨도 있고 칼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얘가 작동하는 거, 신장 세포들도 작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 소금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럼 정상 작동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고장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정말로 맞냐, 옳은 것이냐,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판단은 어차피 내 몸에 대한 판단 내가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정보는 다 지금 막 뒤죽박죽 엉망이 돼 있고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실천을 하면서 한 달마다 한 번씩 계속 병원에 가서 측정 진단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런 실천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저염식 후에 오히려 몸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뭐냐? 특히 장기적으로 저염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 어지럼증, 저나트륨 혈증으로 인한 혈압 저하 및 뇌관류 저하, 뇌의 관의 흐름이 약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소화불량, 설사가 생긴다, 전해질 불균형, 위산분비 저하, 장연동 불균형, 다리 저림 근육 경련,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결핍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칼륨이나 마그네슘도 같이 먹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체중이 감소하고 식욕이 저하한다. 만성염분 결핍은 소화효소 활성이 저하되고 식욕 억제가 유도된다. 자, 저널 오브 네프롤로지에서는 2021년도 연구에 따르면 고령의 만성 콩팥병 환자 중 저염식을 무리하게 지속한 군의 32%에서 저나트륨 혈증 및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했고, 이 저나트륨 혈증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심장이 서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일부는 식욕 저하 및 영양 결핍으로 이어져 오히려 예후가 나빠졌다. 뭐가? 저염식을 무리하게 계속 한 사람한테 짭짤하게 먹으면 괜찮아진다는 체감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몸이 전해질 균형이 깨졌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화회복, 어지럼증 개선, 체중 안정이 짠맛과 연관되어 있다면 나트륨이 정말로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밀 혈액 검사 한다. 전해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알부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혈액 검사에서. 그 다음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데요. 여러 명하고 좀 충분하게 상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너무 저염식이 아닌 적정 염도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적정 염도 식단 0.9%입니다, 이게. 미국 신장재단에서는 신장 만성 콩팥병 환자라도 어지럼증, 체중 감소, 식욕 저하가 동반되면 염분 조절은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결론은 뭐 같은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정말 극도로 저염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권하고 있는 그 의사는 그것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실천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극도의 저염식, 그러니까 뭐 극도의 저염식을 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소금 먹지 마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금 그럼 먹지 말고 소금 넣어서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버리기 때문에 소금이 아예 없는 음식을 먹어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다. 그리고 대부분 극도로 저염식을 하고 있고, 극도의 저염식, 특히 신장 투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극도의 저염식을 계속 하고 있으면 투석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 쇼크로 돌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장이 고장나서 죽는 것보다 심장 쇼크로 죽는 게 더 빨리 죽는 상황이 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도 이 말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화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고 또 공식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내가 관찰을 하면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르시겠거든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하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